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봄비가 살짝 내리더니 네,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네, 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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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건강관리는 늘 꾸준히. 네, 네, 네. 오늘은 폴란드 작가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시고요. 네, 시인이십니다. 네.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인이시죠?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그리 쉼보르스카, 예, 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뭐 쉼보르스카 관련돼서 뭐 행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냥 워낙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네, 시인이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네, 인용되는 부분도 많고, 네. 예. 예, 그러면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어떤 작가인가요? 네, 네, 1923년, 네, 100년 전, 예, 폴란드 중서부의 작은 마을 쿠르니크에서 태어나 네, 8살 때 네. 1931년 폴란드의 옛수도 크라쿠프로 이주하여 평생을 그곳에서 네, 보냈습니다. 정말 찐 폴란드 작가입니다. 네, 네. 예. 야기엘론스키 대학교에서 폴란드 어문학과와 사회학을 공부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네. 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중퇴하고 네. 1945년 네. 우리나라 나이로 한 23, 뭐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 나이에 네. 폴란드 데일리의 네. 시 단어를 네. 찾아서를 발표하며 등단한 뒤 네. 1952년 첫 시집 우리가 살아가는 네. 이유부터 2009년 시집 여기에 네. 이르기까지 12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사후에 미완성 유고 시집 충분하다와 충분하다. 네. 미공개 초기작을 모은 검은 노래가 출간되었습니다. 네. 네, 독일 괴테 문학상, 네. 폴란드 팬클럽 문학상 네. 등을 받았으며 199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네. 2012년 네. 별세하였습니다. 네. 9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입니다. 네. 네. 네, 심보르스카는 16, 17세기 네. 프랑스 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번역가, 아주 훌륭한 번역가이기도 했는데요. 심보르스카는 개인적인 문제에 보편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폴란드 다른 시인들과 좀 구별이 된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뭐 이런 배경 때문에 시인들도 사실은 동시대인이다 보니까 네. 그런 자국의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좀 폴란드 시인들은 그쪽으로 좀 많이 경향이 치우쳤던 것 같기는 아무래도 해요. 부침이 많았던 네, 나라니까요. 뭐 네, 이제 뭐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껴가지고 네,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공산주의가 집권했던 그런 네, 또 하여튼 폴란드가 유럽의 대한민국이죠.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데 그런 폴란드 시인과는 다르게 네, 심보르스카의 시는 일상적인 것들이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문체로 그려지는 게 특징인데 네. 아이러니와 냉담함을 유지하며 꾸밈없이 대상을 향해 곧장 나아가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심보르스카가 되게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읽기 되게 좀 네, 쉽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시라고 네, 하면 은유 뭐 네, 이렇게 상징 뭐 네, 이렇게 갖고 뭐 이해하기 네, 힘들다 뭐 네, 네, 그런데 네. 심부르스카의 시를 읽으면 진짜 그 일상적인 용어들 그쵸. 그리고 그 꾸밈이 거의 네, 없어요. 네, 예, 격가지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격가지들이 네, 없어서 네, 진짜 이거 곧장 나아가는 네, 방식이 진짜 네. 적합한 표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예, 시 하면은 뭐 이 안에 어떤 상징이 있을까? 뭐 네, 여기에는 뭐 소넷 같은 경우에도 뭐 음절을 뭐 라인 맞추듯이 맞춰야 되고 네, 뭐 물론 이제 번역된 거기 때문에 뭐 폴란드어와는 조금 그쵸, 다르겠지만 뭐 예, 그런 건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좀 읽기 상대적으로 쉬운 네 네, 그래서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 또 일상적인 거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폴란드의 어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역사적인 그런 거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일상적인 것들 네, 이런 걸로 이렇게 쓰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네, 시를 이제
분석까지는 아니고 네. 이게 조금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네. 말장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읽을 실수라는 네. 시는 네. 그 안에 그 잘못된 전화번호로 거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실수라는 그 폴란드어가 포미우칸가 그런데 그게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수고 두 번째 단어 뜻이 잘못된 번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어 트릭들도 만약에 제가 폴란드어를 잘 알고 네. 폴란드 원문을 봤다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립이군요. 그러니까 네, 쉽게 예, 얘기해서 그 드립인데 그것도 이제 좀 약간 곱씹어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쓰셨던 것 같아요. 좋은 전 잘 드립입니다. 모르지만. 예. 드립도 시가 된다. 네, 초등학생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보로스카는 상식과 고정관념의 반기를 들면서 시인이라면 상식과 고정관념의 반기를 들기는 해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대상의 참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역사에 함몰된 개인의 실존을 노래했으며 만물을 포용하는 생명 중심적 가치관을 반영한 폭넓은 시세계를 펼쳐 보였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언어로 어렵지 네, 않게. 네, 네. 예. 전곡을 찌르는 명징한 언어, 네. 풍부한 상징과 은유, 절묘한 오화와 패러독스. 네. 예, 오화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네. 예. 초등학생들 참조하십시오. 네.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표현과 따뜻한 유머를 동원한 시들로 시단의 모차르트라고 불린답니다. 아, 참 멋있는 찬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스와바 심부르스카. 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예. 이제 오늘은 이제 대표님과 제가 이 심보르스카 또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끝과 시작. 뭐 쉽게 주변에서 구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를 읽고 같이 나눠보는 네,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수다.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 시선집인데요. 이 네. 끝과 시작, 심브로스카의 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시선집인데 시선집이 뭐죠? 예. 이 끝과 시작이라는 시집도 있고 네. 그 심보르스카의 시선집 네. 끝과 이 제목이 네, 네. 끝과 시작인데요. 네. 이게 시선집은 국어사전의 이제 뜻풀이하면 네. 시를 뽑아 엮어 묶은 네.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대부분 시인들이 여러 권의 이제 시집을 발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네. 중에 이제 시를 뽑아서 네. 한 권으로 묶은 심보로스카는 이제 14권인가 이렇게 되는 많이 책 쓰셨네요. 중에서 이제 시를 뽑아서 묶은 건데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읽은 심보로스카의 시선집 끝과 시작은 네. 심보로스카가 생전에 자신의 시를 직접 고른 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자선 네. 스스로 뽑았다 해서 자선 시집을 토대로 해서 출판되지 않은 초기 시부터 노벨상 수상 이후 발간한 시집 순간 그리고 시집 콜론에서 이제 선별하여 묶은 시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60여 년의 심보르스카의 그 시 세계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뭐 시인이 직접 뽑았다고 하면은 네. 더욱더 믿을 만한. 보통 이제 작가들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외면하고 싶은 애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넌 내가 아니야 이런 애들도 있죠. 이제 대표님부터 네. 한번 네. 시를 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은 없다. 네, 1957년 출간했던 시집 예티를 향한 부름에서 나온 시.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가 어떤 모양이더라? 꽃인가? 아님 돌인가? 야속한 시간,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사실 되게 유명한 시죠. 네, 이게 뭐 광화문 교보문고 네, 되게 유명한 글판에도 올라가 네. 있던 두 번은 없다. 네, 뭐 일단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말이고,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이것도 유명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느 카페 앞에 이거 써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거였구나, 이 작가 거였구나. 그래서 사실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년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이게 진짜 하루하루 진짜 그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네. 네, 그다음 실수. 예, 실수 아까 이제 말씀드린 포뮤카인데, 네. 실수. 미술관에 전화벨이 울린다. 밤 12시. 텅 빈 전시장 안에 벨 소리가 요란하다. 만약 누군가가 깜빡 잠들어 있었다면 놀라서 곧바로 깨어났을 것이다. 이곳엔 불면증에 시달리는 예언자들과 달빛에 안색이 창백해진 고색창연한 왕들뿐. 그들은 조용히 숨죽인 채 만물을 무심하게 바라본다. 겉으로만 부지런한 척하는 고리대금업자의 아내는 벽난로 위에 놓인 전화기가 쩌렁쩌렁 울려대는데도 손에 든 부채를 내려놓을 생각조차 않는다. 다른 이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반응에 익숙해져 버렸기에. 토가를 걸치거나 혹은 알몸인 그들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듯 오만한 태도로 한밤중의 경적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만다. 맹세컨대 이것은 왕실의 가령이 전화를 받기 위해 액자에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 것보다 더 우습고 황당한 일이다. 하긴 그의 귀를 두드리는 건 고요한 정막뿐인데 무얼 기대할 수 있으랴. 더 황당한 건 도시의 저편 어딘가에 자신이 잘못된 번호를 돌렸는지도 모르는 채 꽤나 오랫동안 수화기를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있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엄연히 살아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어떻게 미술관에서 이런 떠올릴 생각을 했을까요? 예, 부러운 재능. 네, 근데 이제 미술관에 다 죽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도 실수투성인 우리지만 네. 살아있으니까. 네. 네, 살아있으니까 더 그 미술관에 있는 그 왕들이나 네. 뭐 이렇게 미술품보다 더 위대하다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네. 네. 전화 거기 살아있는 그 유물들이나 위인들은 전화만 받겠죠. 그렇겠죠. 네. 살아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끝과 시작. 네, 끝과 네. 시작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만 하리. 그럭저럭 정돈된 꼴을 갖추려면 뭐든 저절로 되는 법은 없으니 시체로 가득 찬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길가의 잔해들을 한 옆으로 밀어내야 하리. 누군가는 허우적대며 걸어가야 하리. 소파의 스프링과 깨진 유리조각, 피 묻은 넝마 조각이 가득한 진흙과 잿더미를 헤치고 누군가는 벽을 지탱할 대들보를 운반하고 창에 유리를 끼우고 경첩의 문을 달아야 하리. 사진에 근사하게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요구되는 법. 모든 카메라는 이미 또 다른 전쟁터로 떠나버렸건만 다리도 다시 놓고 역도 새로 지어야 하리. 비록 달아서 누더기가 될지언정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를 손에 든 누군가가 과거를 해상하면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누군가가 운 좋게도 멀쩡히 살아남은 머리를 열심히 끄덕인다. 어느 틈에 주변에는 그 얘기를 지루히 여길 이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고 아직도 누군가는 가시덤불 아래를 파헤쳐서 해묵은 녹슨 논쟁거리를 끄집어내서는 쓰레기 더미로 가져간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 자리를 양보해야만 하리. 아직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보다 더 알지 못하는, 결국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원인과 결과가 고루 덮인 이 풀밭 위에서 누군가는 자리를 깔고 벌렁 드러누워 이삭을 입에 문 채 물끄러미 구름을 바라보아야만 하리. 야,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네, 이야기네요. 그 전쟁의 폐허를 네, 딛고 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 일상 소시민들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역사가 묻혀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이게 계도하는 이런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또 양보해야지. 뭐 이제 그게 또 당연한 거지. 네. 그런 느낌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쓰레기통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도 보이는 것 같고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예, 끝과 시작.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꼽으신 네. 예, 네, 제가 일단 재밌게 읽었던 네. 작품. 일단 맨 처음에 2002년 시집 순간에 수록된 가장 이상한 새 단어입니다. 가장 이상한 새 단어.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결코 무에 기속될 수 없는 실제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 작가는 또 대표님이 읽어보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1인칭? 나아가 이렇게 좀 뭔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것 시는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네. 그 1인칭 네. 왜냐하면 그 화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네. 세계이기 네. 때문에 대부분 네. 이제 1인칭이 많고 네. 그 뭐 3인칭이 있다고 해도 뭐 2인칭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화자 1인칭의 시각으로 네. 보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까 끝과 시작도 그렇고 예. 여기서도 좀 느껴지죠. 그래서 예. 결국에는 어떤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순환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화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이 사람이 아무리 작지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 존재 자체로도. 이제 네. 그런 거를 좀 작가가 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네. 않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등단작이 단어를 네. 찾아서라는 시잖아요. 그 단어에 대해서 네, 조금 특별한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심부르스카 네. 시인은. 네. 저도 드립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드립 네. 어렵던데. 초등학생들 네.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 배시시 웃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린 여자 아이가 식탁보를 잡아당긴다. 네, 제목만으로도 아슬아슬합니다. 네, 예. 저도 제 딸 아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지 1년 남짓 되었다. 모든 것이 미리 조정되고 통제되어질 수 없는 이 세상에 오늘 시도하는 실험은 제 스스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물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밀고 당기고 들어올리고 자리를 옮기는 일은 도와줘야만 한다. 물론 모든 사물이 움직이길 원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장롱과 찬장, 단호한 벽과 탁자는 꼼짝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고집센 탁자 위에 깔린 식탁보는 만일 끝자락이 제대로만 손에 잡힌다면 여행을 떠나려는 의지를 한껏 드러내 보이고 있다. 식탁보 위에는 유리잔, 접시들, 우유병, 숟가락, 사발이 이리저리 놓여 있어 흔들고픈 욕망을 일렁이게 만든다. 그것들이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비틀거릴 때 과연 어떤 움직임을 택할지 너무나 궁금하다. 천장에서 정처 없이 헤매 다닐까? 등장 근처를 빙글빙글 비행할까? 창턱을 껑충 뛰어넘어 나무를 향해 날아갈지도? 위대한 과학자 뉴턴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이봐요 뉴턴 선생님, 하늘에서 내려다보다가 손이나 흔들어 주시죠. 이 실험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꼭 그렇게 되리라. 정말 이 실험은 네. 이게 어머니들이 네, 반대하십니다. 네. 네. 그 끝과 시작의 전 단계가 아니냐. 끝과 시작의 전 단계고 이 이후로 사태가 벌어져서 모든 것이 이제 박살이 나고 쓴 게 끝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실험은 이제 모든 네. 어머니들이 반대하는 실험. 네. 예. 그렇죠. 뉴턴 역시 아마 몰랐을 겁니다. 네, 뉴턴 역시 네, 이것은 예, 그 네. 식탁보를 잡아 네, 당기자마자 그 위에 있던 접시들과 네. 어떻게 유리병 뭐 될까 그게 어디로 네. 중력을 이기고 네, 뉴턴 역시 이것은 어떠한 과학적 그 이론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최근에 읽어본 어떤 시 또는 뭐 하여튼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예. 네,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은 그러면 어떤 네, 작가? 다음 주는 예. 폴란드 작가 세 번째 영화로도 유명한 뭐 잘생긴 조지 클루니가 나온 또 영화로도 유명한 솔라리스고요. 사실 솔라리스가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타르코프스키 감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타르코프스키 감독 버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지 클루니가 나왔던 버전이 있는데 이 두 작품 다 그 영화로 만들어질 때 완전히 번역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중력해서 중역해서 된 작품이고요. 사실 최근에서야 이게 좀 완벽하게 좀 완역이 된 작품인데 그래도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그 전에 중역이고 번역이 완벽하지 않아도 수많은 SF 작가들에게 또 수많은 이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스타니 스와플렘의 솔라리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니 스와플렘, 이 폴란드 작가분들 이 성함이 참 힘드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솔라리스, 스타니 스와플렘의 솔라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또 SF 소설인데 네. 이건 진짜 분명히 사진 방송입니다. 네. SF 소설. 네. 예, 그래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솔라리스를 다 읽어봤는데 진짜 네. 재밌었거든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